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블매치 시즌2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오늘 이 상승폭도, 낙폭도 제한적인 아주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이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와 북한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낙폭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렇다고 코스피가 2200선을 넘어서기 위한 상승 동력 또한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지수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무려 23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퓨니드, 퍼스텍과 같은 방산주를 제외한 20개의 종목이 모두 우선주였는데요. 이러한 특이 흐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는 대체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잠시 후 치열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들의 전략을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 아이디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1899-2163번 문자번호 활짝 열어놓고 명탐정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히든 종목의 힌트 듣고 저희와 같이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함께 남겨주시면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 주인공 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출연자 라인업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상한 김용국 전문가 그리고 강태공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수의 움직임 크지 않은 모습이지만요. 굉장히 특이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우선주가 대거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상한 전문가 먼저 의견 나눠주시죠. 네, 우선 시장은 좀 견조하게 상승폭을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 대비해서도 우선주의 상승 행진 흐름들은 좀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5년, 10년 또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도 우선주의 랠리가 나타난 적은 많았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연속 랠리 그리고 동반적으로 많은 숫자의 종목들이 묻지마 상한가에 계속 들어가는 그런 흐름 부분들은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선주 상승력에서도 삼성중공 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상승력을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우선주 이후에 조정장이 나온다라는 그 연결고리를 놓고 본다면 꼭 어떤 대폭락장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흐름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우선주의 움직임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기 직전에 이제 우선주를 마지막으로 갖고 놀려는 그런 어떤 느낌 이런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주의 변동성도 나오고 있는 재료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상승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장이 안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크게 흔들리긴 했지만 그 뒤로 유지를 해준 제한적인 장세지만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마치 급락이 나오고 있는 또 연속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방산주들은 다 상한가 흐름들을 후속주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장의 기운가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지만 제한이 됐을 뿐이지 그렇게 크게 급락이 나올 만한 사유 자체가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차트를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한 번 정도 이제 15일 월요일 날짜 급락이 나온 이후로 그 추세를 강하게 좀 메워주고 추가 상승력은 못 나오죠. 아무래도 올라갈 재료 강도들도 지금 큰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제한을 좀 느끼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력의 움직임 부분들이 음봉을 다 장악하는 형태까지 나왔습니다만 좀 장악이 나왔으면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캔들인데 역시나 좀 달리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결국 달러의 강세 약세의 변화에 의한 선행 증시의 변동성을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나스닥도 직전 최대 고점까지는 가 있지만 걸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하고 비슷하죠. 나스닥은 코스닥이랑 그다음에 거래소는 다우산업지수랑 비슷한 건데 좀 그런 흐름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다우산업지수나 나스닥이
변동성 상승력을 좀 키워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증시가 좀 더 반등이 나올 수는 이제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쉽게 지금 연준의 어떤 회사채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초강수거든요. 초강수 전략이 나오는데도 다시 어떤 상승력 가동이 되지 못하는 제한적인 모습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실시간 해외 선물 지수라든지 유럽 증시 움직임도 1% 정도의 낙폭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야간 기조에 다시 해외 증시가 흔들리면서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미선물 지수 역시도 0.5%에서 7% 정도의 조정 움직임 부분들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오늘 미증시나 유럽 증시가 약간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큰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증시도 큰 영향은 없겠지만 만약에 글로벌 증시인 선행 증시가 다시 한번 달러 강세 속에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면 현재의 우선주의 랠리와 방산주의 어떤 상승 흐름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죠. 뭐 그렇게 바라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는 포지션 조절 전략 잊지 말고 투자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지션 잘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이 유용할지 강태훈 전문가 제시해 주시죠. 일단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자체 뭐 우선주라든지 빅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지금 뭐 10년, 20년이 지나갔지만서도 지금까지 이제 앞서 상한김영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특이한 움직임은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나와준다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동학개미 운동의 힘이 좀 큰 게 아닌가라 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선주라든지 빅텍이라든지 이런 방산주 쪽으로 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지 않은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게 과거에 정말 이 우리가 방산 쪽 이슈를 봤을 때도 정말로 북한과 미국이 서로 핵전쟁 한 해 만에 하면서 이제 김정은이 이제 김정 국방위원장이 미사일을 쏘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너희 막 불바다 만든다면서 정말로 전쟁 급격한 상황까지 갔음에도 빅텍이라는 종목이 사실 7,000원을 뚫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빅텍이 강한 상승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번 시장에서 이런 상승을 보여준다는 거는 아무래도 동학개미 운동의 어느 정도의 동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묻지마 매수세가 따라가주면서 이런 시장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텍이라든지 방산주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선주 이 흐름이 멈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디서 물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쪽에 투자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늘 얘기했다시피 지금 일단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장이 방산주가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이때 하락 이후에 현재 시장이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말이냐? 이 당시의 하락 역시도 어느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700포인트와 760포인트 사이에서는 이제 박스권 행보를 만들어가는 조정 파동을 가지고 오는 하락이었으라는 게 굉장히 크고 어차피 현재 시장에서 계단식 하락이 되었든 아니면은 우상향이 되었든 700포인트와 760포인트 이 사이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제대로 찍어 나갈 수 있고 물량을 모아 나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빅텍이 다시 한번 이제 빅텍이 이제 어느 순간 끝나기 시작한다. 빅텍의 상승세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 제가 봤을 때 증시의 우상향, 증시의 상방 탄력은 제대로 받아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 아마 우리가 예상했던 이 상승장 760포인트부터 6월부터 9월까지 시장의 하락이라든지 횡보라든지 조정을 가지고 오고 나서 9월 이후에 시장의 상방을 예상했지만 그게 조만간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빅텍이라든지 우선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르게 종목을 올리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만큼 개인들을 위에 많이 물리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서의 수급을 강하게 만들어서 또 다시 한번 대파동을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조만간 언제가 되었든지 저는 이 상승장은 반드시 상승장이 이제 9월 이후가 되었든지 상승장은 분명히 온다라 보고 있고 이 여러분들께서도 대세 상승장까지 얘기했죠. 믿어 의심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여러분들께서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고 저가 매수의 기회이기 때문에 곧 다가올 상승장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시장 분석 먼저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계좌의 히든 카드가 되어줄 전략 챙기러 갈 건데요. 이 더블 매치 시즌2 대결이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수익률과 순위가 요동치면서 치열한 전략 대결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들의 수익률 순위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가운데 저희가 슈퍼 위크 마련했습니다. 대역전의 기회 그리고 대회 기간 일주일 추가됐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강력한 전략이 제시될 예정이니까요.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세요. 히든스타 더블 매치 시즌2. 히든스타 더블 매치 시즌2.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둘,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수익률 더블, 재미는 너 더블.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2.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승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이뤄지는 치열한 전략 대결. 이 시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전 수익률 살펴보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종목들 흐름 자세히 짚어보면서 AS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한 전문가의 종목들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두 종목뿐이 없습니다. 네. 그 승부주 전략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두 종목이 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그렇죠. 짚어볼까요? 먼저 앞타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주시죠. 네, 뭐 앞타바이오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를 선사해 드렸었던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죠. 압정 타격주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의 기대도 많을 것 같고 열망도 많을 것 같고 진입하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코로나19 재료와 함께 또 식이질환 관련 종목으로서의 효과 부분들을 동시에 갖고 있는 종목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역시나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하방보다는 상방일 때의 탄력 부분들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의 증가 부분에 따라서 이 관련 코로나19 종목들의 심의 강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20명대, 30명대, 또 50명을 갔다 또 30명을 가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매일매일 여러분들 갱신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상당 부분 늘어난 확진자 수를 확인할 수 있듯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한 번 또 100명 단위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현재의 어떤 방산주의 심이나 우선주의 심들이 사라지고 이 바이오 관련 종목들에 특히 코로나 관련 종목들에 한번 심이 실릴 그런 타이밍이 도래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력 자체가 다른 코로나19 관련된 시트 종목들에 비해서 나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상한가 알파 정도는 다 사실 관련 임상을 진행하거나 이런 변동성을 주는 애들이 예전에 나왔다가 눌러주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나오고 있거나 이런 흐름들인데, 앞타바이오는 그런 흐름조차도 없이 지금 상향 추세 정도인 거예요. 아직까지 본시세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의 특징 흐름들이 이렇게 쌍바닥 부분이나 외바닥을 원형바닥으로 크게 잡고 나서 변동성 상승에 대한 매물권에 대한 돌파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직전 고점까지 뚫어가는 대량 매수세가 개입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 그거를 좀 조절해주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재차 37,500원이나 700원대에 대한 돌파 파동이 당장 내일이라도 이제 변동성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아마 이 앞타바이오가 상한가를 치면서 직전 최대 고점 구간대로 상장 최고가를 한번 갱신하러 가보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6월 중에 가능할 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들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3만 원대 돌파 여부, 그 부분 좀 잘 유심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여쭤볼게요. 앞타바이오도 이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크로젠 역시 또 관련 모멘텀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의 흐름도 기대가 됩니다. 네, 마크로젠은 특히나 이제 이뮨메드 관련 재료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뮨메드사에서 이번 달에 이제 이상 신청을 공식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7월부터는 이상 부분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 재료만 나와도 우선 상한가에 대한 기대치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차트입니다. 변동성이 조금은 있지만 3월 달에 나온 변동성 대비해서 지금 차분하게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점핑 부분들이 나오면은 45,000원, 5만 원대까지 달리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코로나19 관련주가 신고가라든지 고가의 부담을 갖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뮨메드 관련 종목들, 마크로젠을 포함한 이뮨메드 관련 종목들은 단기 변동성 파동이 나오고 나서 누르는 캔들이기 때문에 고가의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그만큼 상승 여력이 이전 주가 대비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겠고요. 또한 보시는 것처럼 주선 지지대에 대한 움직임을 좀 탄탄하게 지지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대파동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렇게 주선 지지를 밟고 점핑을 하기 시작하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중기 N자 파동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역시나 이번 달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만 들고 계신다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 또 제가 수익률 대에서 좀 높은 수익을 또 기록하는 또 하나의 종목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 또 마크로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상한 전문가 챙겨갈 때 확실히 챙겨가는 전문가죠. 현재 포트 전략, 빠르게 수익률을 챙겨가는 전략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보유하면서 수익률을 키워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강태공 전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이 종목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금양이라는 종목인데요. 어제 정말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금양,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래요.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대다수의 종목들이 최소 30% 이상 수익은 가지고 왔었죠. 그러면서 최근 시장이 무너지면서 아쉽게도 수익률 폭이 좀 줄어들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금양이란 종목도 개인적으로는 더 들고 가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자, 일단 일봉과 주봉, 월봉을 봤을 때 일봉 역시도 이 현재 고점대를 강력하게 뚫어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주봉 역시도 현재 강력한 고점대를 뚫어내 주었고,
월봉 자리에서도 역시나 현재 고점대 뚫어냈기 때문에 4,500원에서 5,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린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금량이라는 종목을 보면요. 여기서 거래를 굉장히 터뜨리면서 이 구간대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 종목이 이제 물량을 털었다라기보다는 물량 소화를 시켰다라고 좀 보고 싶은데 제가 오늘 정리를 한 이유는 이제 히든스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수익률 게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종목이 조정을 줬다가 행보를 하고 가게 되면은 시간 관계상 조금 애매할 부분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차익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은 3,200원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수익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뭐 50%가 넘어갔으면은 그냥 수익 실현해도 괜찮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양 강태우 전문가 무려 53%대의 수익률을 챙겨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AS 잘 기억해 보시면서 투자하는 데 대응하시는데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AS 진행해봤고요. 이제 새로운 전략 챙기러 출발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추리하러 출발합니다. 정답 맞추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도 명탐정 여러분들의 정답 기대하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려 있고요.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은요.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 더 깊게 소통할 예정이니 지금부터 문자번호 1899-2163번 잘 적어 놓으셨다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상한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첫 번째 키워드 나갑니다. 국내 유일 이 땡땡땡들을 생산하는데 실적 5배가 기대된다는 건가요? 이미 내고 나오고 있고요. 이제 더 나올 겁니다.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이미 500%가 실적이 나왔고 네. 이제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재료가 있는 거죠. 대체 뭘 팔았길래? 그거를 얘기 드리면은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힌트가 사실 국내 유일이기 때문에 네. 뭐 방송 진행하는데 좀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죠? 요 네. 땡땡땡땡 네. 이거 글자 수 맞춰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글자를 맞췄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정도 힌트 이제 드릴 수 있겠고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코로나19잖아요. 거기에서 이 확진자들에게 사실상 좀 핵심적으로 주요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그런 물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만을 가지고도 현재 작년 실적 대비 현재 나온 실적만도 5배가 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곧 도래를 합니다. 6월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 이제 7월 부분에 실적 시즌이 도래가고 하는데 실적이 대부분 쇼크예요.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이 쇼크일 거 아닙니까? 생산이 멈춘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시기에 크게 수익을 낸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의 미래 실적 비전에 대한 펀더멘털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국내 유일이기 때문에 누가 경쟁자가 없다라는 거에서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더 재확산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도 역시 많이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이 땡땡땡 글자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3개였으면 마스크다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너무 추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쓰이는 그런 이 물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이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네네. 나라 해외에다가 이 독점으로 수출을 해요, 심지어? 그렇죠. 뭐 이제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아, 얘밖에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독점 수출을 하겠죠, 그죠? 네. 전 세계에서 독점인 줄 아셨나 봐요, 그죠? 근데 혹시 이제 치료제 이쪽도 좀 될까요? 치료제 쪽은 아니고요. 진단 치료제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치료를 하는 거죠. 치료를 할 때 쓰이는 거. 치료를 할 때. 치료제는 아닌데 치료를 할 때 쓰이는 거. 비슷한가요? 치료 뭐 비슷하네. 아무튼 치료할 때 쓰이는 거. 치료할 그래서 때 쓰이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자체만 뭐를 공급하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솔직히 시세에 대한 기대치가 좀 사실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제 마스크는 아닌 것 같으니까 뭐 마스크 관련주가 힘을 솔직히 못 내고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게 남미 쪽, 뭐 브라질을 포함한 뭐 칠레 뭐 이런 쪽. 그다음에 또 미국이 재확산 우려가 자꾸 나오고 있는 점, 뉴욕 최초 감염지를 포함해서 또 중국이 굉장히 잘 막았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뭐 상하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큰 도시에서 다시 감염자 수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 또 2차 유행 가능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늘어났다 말았다를 이제 반복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러시아도 문제도 되고 지금 인도도 문제도 되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들은 지금 그 비율만큼 감염자 수가 제일 많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겠습니다만 중국 쪽에 특히 초반기에 이 이제 제품 부분들을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실적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땡기기 시작했는데 이 종목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중남미 쪽 뭐 이런 쪽 부분에 다 지금 관련된 이 제품을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염자 수가 추가적으로 2차 유행이 돼서 또 많아질 경우에는 현재 5배 실적이 나와 있는 상태지만 올해 안에 10배, 15배, 20배 이상의 실적이 나올 확률도 높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주가 투자 입장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실적, 즉 펀드멘털이 높아져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나름대로 그냥 말 그대로 뭐 방산주처럼 실적이 뭐 실제 얼마나 늘지도 모르는데 올라가는 이런 흐름보다는 실제 실적과 기인하는 상승이 더 주식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실적 효과나 이런 독점 효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담아 보신다면은 좋은 시세 수익 나와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실적 5배 이런 키워드가 있고 또 독점 수출, 유럽, 아시아, 중남미에 독점 수출하는 이런 대단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여기 실시간 채팅창에 정말 1도 모르겠다고 올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좀 추리하기가 어려워요. 강태곤 전문가님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아까 제가 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마스크 대신이라고 하셨나요? 마스크 대신? 아니에요. 마스크는 이제 세 글자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스크가 아닌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물어봤었냐고 하면은 이 사실상의 그 치료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은 사실상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기 쪽으로 좀 나뉠 수가 있어요. 의료기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뭐 사실상 의료기기도 봤을 때 뭐 체온계도 있을 거고 엑스레이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쪽에 있을 건데 지금 마스크는 아니라고 했다는 거 보면 어쨌든 이 호흡 쪽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인공호흡기라든지 산소, 호흡 이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실적을 조금 보지 못해서 이 대표적인 종목이 이 파버나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파버나인 같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메가 ECS라든지 뭐 지금 이 정도는 좀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정확히 저도 지금 좀 종목 헷갈리는데 아마 어쨌든 상한 전문가님께서 얘기하는 게 마스크를 아까 딱 특정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 호흡 쪽 어쨌든 이 나가야 되니까 그 마스크는 아니라고 하면 이 인공호흡기라든지 그 호흡 쪽으로 좀 보시면은 그 의료기기 쪽인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딱 힌트 그 땡땡땡이 뭐였는지 나온다면 좀 글자 수 맞춰보고 싶은데. 역시 이제 우리 같이 나온 전문가님들이 딱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힌트가 잘 돼요.
네. 딱 아, 잘 굉장히 또 네. 접근이 또 가까워졌습니다. 아마 아까 1도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그 1도니까 나이가 어리신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일도 모르겠다고요, 아, 전문가님. 그래. 1도 모르겠다. 네.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쓸데없는 얘기했었군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네. 이제 한 90% 아시겠죠? 네. 좀 네. 접근성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상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을 지금 추리 중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됐고요.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아, 인공적으로 숨쉬기. 맥을 잡아보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수익을 잡아보자. 그렇죠. 네. 우선적으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 중증으로 가게 되면은 네네. 이제 폐 손상이 많이 그쵸, 오기 호흡기 때문에 질환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혼자서 숨을 못 쉬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럼 중증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망률이 되게 높아져요. 실질적으로 이 항바이러스라든지 치료제를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중증 환자 쪽에 대부분 쓰는 겁니다. 경증 환자한테 이 치료제 부분이나 약물을 무리하게 투여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증 환자는 어차피 혼자 숨을 못 쉰다면 인공적으로라도 숨을 쉬어서 그래야지 안 죽거든요. 병원에서도 그 다른 질병이 있어도 혼자서 숨을 못 쉬는 단계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인공호흡기를 끼워 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만약에 뭐 식물인간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혼자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족하고 이제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해주게 되는 건데 그 관련 제품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인공적으로 숨을 쉬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죽었나 살았나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맥을 짚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맥을 이렇게 딱 짚어보면서 죽었나 살았나? 아직 맥이 뛰고 있구나, 살아 있구나. 그럼 인공호흡기를 계속 끼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요거 아니에요? 이거요? 신화. 이거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아. 네, 끼고 있으니까. 네. 네, 맞네요. 그러니까요. 맥. 네, 맥을 잡아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맥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인공적으로 또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힌트를 잘 챙겨주시니까요.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1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 반이나 알겠다고 이렇게 또 올려주셨네요. 다행이네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만큼 많이 추리가 되고 계실까요? 문자창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에 보니까요. 와, 상한 전문가님 요즘 너무 멋있고 젊어 보이세요. 메가 ICS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정답 메가 ICS 인공호흡기 맞네요. 라고 메가 ICS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은 모습이고요. 다른 의견으로는 CU 메디컬, 파버나인, 의료용 침대, 상한 전문가님의 종목이 백광산업이다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의료용 침대라는 의견 문자가 좀 많네요. 이거 또 어떤 의견인 걸까요? 자, 상한 전문가님 또 나날이 젊어 보이신다고 이렇게 또 상한 전문가님의 칭찬에 대한 문자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든 종목 계속 추리해 주시고요. 상한 전문가님의 힌트 다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태공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잘 보내주세요.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강태공 전문가의 히든 종목 첫 번째 키워드 힌트 나갑니다. 언택트 그리고 비대면 관련 수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럴 때는 뭐 언택트 비대면 관련 수혜라고 따지고 보면 뭐 얘기할 수 있고 뭐 비대면 관련 수혜도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지금 아마 이 여기 쪽으로는 신경 쓰는 분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분명하게 이쪽으로도 시세가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종목들처럼 뭐 50%, 60%, 100% 이상의 파동을 노려볼 수 있는 이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 가지고 언택트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든지
자녀분들이라든지 비대면 관련된 이쪽으로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붙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있는데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수혜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반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 게임에 대한 이 뭐 실적이라든지 그런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게임주들의 반등이 좀 많이 나와졌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생각지도 못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의 이 어린 자녀분들은 밖에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뭐 성인들이야 지금 최근에 보면 이태원 사건처럼 계속해서 어떻게든 뭐 밖으로 돌고 마스크를 쓰고 돌고 있지만 이 특히나 어린아이라든지 노약 좀 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번 잘못 걸리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서 이제 어린 자녀분들이라든지 이런 이 애기들은 오히려 못 나가게 하는 그게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게임이라든지 영상 매체 이런 실적에 대한 종목들이 이미 움직였어요. 그럼 지금 움직이지 않은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 도서입니다. 도서.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도서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이슈 여기에 대한 실적도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실상의 성인들은 이미 20세 넘어간 성인들은 뭐 이태원도 가고 지금 뭐 어디 놀러 가보세요. 지금 이 놀러 가면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뭔지 진짜 다들 놀러 막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성인들이 도서하는 게 증가했다기보다는 어린 자녀분들이겠죠. 어린 자녀분들이 지금 심심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 어린 자녀분들에 대한 이 도서, 이 여기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쪽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비대면, 교육 이런 쪽으로 보셔도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이 모멘텀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키워드로는요. 이런 도서, 교육, 그런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 중에 비대면과 관련된 이러한 키워드를 좀 얻어봤습니다. 아직 어려운데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과거 급등 직전에 바른손과 동일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른손이 과거라 하시면 이제 기생충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그 직전에 기술적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할 때 계속해서 뭐 저는 얘기하지만 이유 없는 공시는 없습니다. 유상증자가 됐든 무상증자가 됐든 유상감자가 됐든 무상감자가 됐든 어떤 뭐 배당이 되었든지 저는 늘 주식에 있어서 이 기업이 어떠한 공시를 때린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개인들을 흔들고 난 뒤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 어느 하나의 흔들어주기 위한 이 이슈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유상증자 일반 공모를 때려버리면서 주가가 하한가 갔다가 일주일 뒤에 다이렉트로 4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바른손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뭐냐? 자, 바른손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바른손은 과거부터 그랬어요. 바른손은 늘 얘 같은 경우는 바른손은 늘 감자라는 이슈를 냅니다. 사실상의 감자라는 이슈를 내게 된다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악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해주고 바른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감자 위에 주가를 900% 끌어올려요. 그리고 과거에도 감자를 때려버리면서 개인들 손절 유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가를 얘는요 600% 끌어올립니다. 즉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주식시장의 감자라든지 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인 악재가 아니에요. 어떠한 모멘텀과 엮어서 어떻게 더 크게 갈 것인가 그거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지만 권리락 이후에라든지 무상증자 이후에라든지 유상증자 이후에라든지 감자 이후에라든지 거래재개 이후에라든지 주가가 그대로 날아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바른손과 같은 패턴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최근에 이제 감자가 이제 이루어지고 거래가 재개되면서 주가가 최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이제 급등하기 직전 아마 저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최저점 구간에서 손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찍어놓고 기다려도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간대라 생각하고 있고요. 주식은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것만큼 최고의 수익을 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예를 든다고 하면요. 텔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텔콘이라는 종목도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주가가 상한가 근접하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텔콘의 종목도 완전 최바닥에서 그냥 주워 담아야 됐던 종목이었고
바른손이라는 종목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바닥, 주가는 최바닥에서 주워담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감자라는 이슈를 때려버리면서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면서 주가를 꾸준하게 하락시켰다가 최근에 물량을 모아먹는 흔적까지 발견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세를 가지고 하면 굉장히 크다. 만약에 바른손과 같은 흐름을 가지고 오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관련되는 이슈로 엮어버리면서 비대면 관련되는 사업 확대, 교육 관련된 이슈를 엮어가고 동시에 뭐라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 서적이라든지 책, 이 여기에 대한 실적까지 엮어준다고 하면은 역시나 기업이 감자라는 이유는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여기서 실적을 돌려버린다. 그러면 주가를 띄우기엔 충분한 이슈고 충분한 모멘텀을 생각하고 있고 과거 바른손이 500%, 600% 올라갔던 그런 파동까지도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는 기업이고 종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과거 큰 힘을 냈었던 이런 이력이 있었던 그런 종목일까요? 저는 몇 종목 생각나긴 하는데 상하 네.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세요? 이제 언택트라고 하셔서 상당히 종목 분야가 많구나. 뭐 네. 원격 의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교육 쪽 좀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도서. 뭐 그다음에 게임이라든지 또 이런 쪽 다양한데 아까 교육하고 도서 쪽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 교육 쪽에서도 온라인 교육보다는 도서 쪽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출판 매체 관련 종목으로 네네네.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으로 출판 매체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대교. 감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감자까지는 먹는 감자밖에 잘 모르거든요. 감자를 하고 나서 깨버린다 해서 감자를 으깨신다는 거라서 감자 스무스인가 뭐 이런 거 만든다고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대교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교육 관련 도서 관련 주면서도 상당히 주가가 우리 강태경 전문가님이 좋아할 만한 오르지 않고 잘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캔들이에요. 뭔가 이런 급변동성도 뭐 좀 주가에 안 좋은 그런 소식들이 있다가 가는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삼성 출판사 역시 이제 그 관련된 뭐 핑크폰 관련 수혜 종목으로 분류되지만 대표적인 이제 애들 쪽 관련된 이런 도서 또 부분에서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눌러줘서 우리 강태경 전문이 좋아하는 눌림 차트 스타일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웅진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바닥권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동성이 막 등락이 많아요. 최바닥권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바른손 스타일을 뭐 비교해 본다면 바른손이 이제 질질질질 이렇게 기다가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본다면 또 도서 관련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외에도 이제 몇 개 도서 관련 상장주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저는 이 정도로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삼성 출판사는 좀 생각을 했고요. 네. 예림당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예림당도 있죠. 예림당도 있는데 이제 예림당이 도서 쪽이지만 이번에 그 온라인 교육 쪽으로 좀 많이 묶여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미 시세 분출을 했기 때문에 아닐 것이다. 그렇죠. 조금 이제 많이 아마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대교, 삼성출판사, 그리고 애니농률, 그리고 또 웅진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셨네요. 아직 힌트가 남아 있습니다. 화면으로 세 번째 힌트 확인해 보시죠. 웅진 싱크빅이 아닐까. 일단은 뭐 지금 웅진이란 기업이 굉장히 예전에는 뭐 우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기업이었어요. 네, 저 했어요. 그 아파트 단지 꼭 한 층에 하나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한 단지 하나씩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웅진이 요즘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 사실상에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리고 사실상이 많은 어린아이들조차도 없다 보니까 많이 밀렸는데 그런 웅진이 아마 이 기업 같은 경우 매출을 내기 위해서 이제 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 그 자체가 그냥 싱크라고 하죠. 싱크. 그냥 진짜로 웅진이 목숨 걸고 크게 생각을 하면서 욕심내면서까지 하는 그런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감자 이후에 거래 재개 이 웅진 북클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미 작년이죠. 2019년도에 40만 명 이상의 이 회원수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더 많은 회원수까지 확보되고 뭐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슈 받을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웅진이 큰 품을 품고 큰 뜻을 품고 이제 큰 생각을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의 히든 전략, 웅진이일까요? 아니면 웅진이가 큰 생각을 하는 걸까요? 문자창에 여러분들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웅진 싱크빅이라고 좀 의견이 많이 보내주셨네요. 강태공 전문가님 제일 좋아한다고 웅진 싱크빅입니다. 강태공 전문가님, 삼성 출판사 아닐까요? 그리고 대교도 의견이 있고요. 삼성 출판사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웅진 싱크빅이 제일 의견이 많고요. 그 외에는 삼성 출판사나 뭐 대교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강태공 전문가의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종목 공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상한 전문가님의 힌트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쉽기도 하고 반반이었는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으로 추리했는지 화면으로 종목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메가일 CS. 자, 정답이 공개됐습니다. 이 네. 종목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격 전략도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의료기기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수혜의 주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시세 움직임도 이제 몇 달 전 기조 대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를 바로 볼게요. 다들 아실 테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세가 이제 나왔다 충분히 쉬고 추가 반등 시도가 나오고 나서 지금 눌러서 또 반등 준비를 하고 있는 캔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이제 매물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는 영역으로 올라가 있고 중간 파동에 대한 상승력도 이미 돌파를 해준 상태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눌러서 보시면 주선 꼬리까지도 다시 말아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재차 고점 돌파와 신고가의 어떤 기대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지금 5배인데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실적을 보면 더 많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 영역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라인이죠. 구간 눌림 고가 정도까지를 매수가 상단으로 보겠고요. 하단 매수가는 보시면은 요 몸통선이 형성된 바로 하단인 27,000원까지 그 사이를 매수가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0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목표 주가는 4만 원 정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기 때문에 측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상한가 알파 이상의 시세 수익 충분히 나올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상한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전략,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강태훈 전문가의 히든 전략 거의 좀 반반 %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목 대응 방법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상 뭐 맞아요. 대응 방법도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사실 뭐 지금 시장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이번 주 시장만 본다 하더라도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 텔콘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갔고요. KPM테크라는 종목이 상한가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신라섬유라는 종목이 상한가 왔어요. 방산주가 아니어도 상한가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종목의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건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분명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방산주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방산주를 안 사도 괜찮아요. 올라갈 종목들은 굉장히 많고 찍었을 때 상한가 갈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TV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히든 종목 웅진이 큰 생각을 하는 이 띵크하는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과 함께 그리고 분명한 매일같이 상한가 볼 수 있는 전략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만 얘기한다 하더라도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상한가 금량까지 포함하면 벌써 4가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이번 주 4거래일 동안 4종목을 상한가 보냈다는 거는 과연 운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들도 배워서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TV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종목들을 사전에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10시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태공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각 전문가들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강태군 전문가,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